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보기도 좋은 떡은 먹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아무것도 없는 빈손 외교, 허울 좋은 워싱턴 선언이었습니다. 대체 국민 열세를 펑펑 쏟으며 그 요란을 떨어댔던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과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기존에도 존재하던 핵협의 그룹의 격상, 말뿐인 북한의 핵억제 강화는 말 그대로 말잔치만 벌이고 말았는데요. 이번 방미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제일 황당한 건 핵무장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이 언제 줄지도 모르는 핵우산 하나 준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핵개발 포기를 문서화하고 공식화까지 한 건데요. 코미디가 따로 없는 거죠.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무려 133조를 투자한 한국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8조 원의 세일즈에 성공했다는 자화자찬까지 내놨는데요. 참담합니다. 10분의 1도 되돌려받지 못한 거죠. 또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가요? 아무런 변화도 진전도 없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간 거냐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항의 한마디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밀 문건 유출이 한미동맹 신뢰를 흔들지 못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중대한 주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항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면을 준 꼴입니다. 퍼주기 대통령이라는 말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눈 감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을 저버린 대통령의 언행에 경악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수호해야 할 제1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존엄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을 눈 감아주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도청 의혹은 나라의 주권이 침해된 사건이며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런데 항의조차 않겠다니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겠다는 말입니까? 두 국가가 동등한 파트너일 때 동맹의 신뢰관계도 지속된다는 것을 정말 모릅니까? 이런 굴종적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한다면 과연 국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소위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가는 것 같아 참담합니다. 미국에 말 한마디 못하고 와서 빈손 굴욕 외교를 성과로 강변한다면 국민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강력 항의하길 바랍니다. 한미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새로운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지 시간 26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기적인 양자협의기구로 미국이 만일에 있을 중대한 사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구상하는지 공유하고 우방인 한국이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평시 협의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국이 미국 핵무기 사용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글로벌 동맹의 새 출발, 어떤 도전도 대처하겠다. 한미동맹은 정의로운 동맹이며 철통 같은 동맹이라는 온갖 미사구어가 난무했지만 이번 회담이 속빈 강령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듯한데요. 사실 미국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평화의 핵심 동맹이라고 떠들어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일 외교 결단에 감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바이든은 온통 이 부분에 찬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었습니다.
결국 친일 매국 행위에 대한 보상을 미국 국빈 초청을 통해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아마도 이에 따라 미국의 주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수 소통조정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DC 현지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이례적으로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정상회담에 관한 브리핑을 마친 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별도의 발언을 자청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커비 조정관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확실히 하고 싶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관련적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노력은 한미일 관계 강화를 바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열망에도 부합한다며 미국 측의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대감은 현지 언론 보도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감은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약한 골이었더라며 양국의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당국자들이 한일 긴장 완화를 이어갈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정상회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해빙 노력을 촉구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 겁니다. 앞서 미국 방문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데요. 다음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속 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한미 정상 만찬 테이블에 일본의 상징인 만개한 벚꽃이 올라온 이유가 말이죠.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고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 이뤄준 윤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으로 초청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얼마나 칭찬을 받고 싶었을까요? 바이든 형님한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 위협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해 맹비난해 왔습니다. 지난 6일 신문의 날 축사에서는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고 했고 4.19 기념사에서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힘당에서 주어가 없다고 해명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총리의 발언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적인 인식과 발언을 덮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 위협 세력이 누구인지 비로소 분명해졌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부터 주어 없다, 거짓 해명까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진원지가 바로 대통령실과 국힘당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의 태도는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민주주의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입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민주주의 위협 세력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즉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희대의 망언으로 국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윤석열 대통령도 즉시 국민 앞에 석고 대지하길 바랍니다.